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자,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그 범위 안에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산확률 변수랑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이산확률 변수는 일단은 이산이라는 말이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게 이산확률 변수야.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주로 뭘 많이 했었냐면은 뭐 개수, 뭐 주사위에 무슨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처럼 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직접 셀 수 있는 거. 자, 저러한 개념은 이산확률 변수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산확률 변수. 자, 요거로 이제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연속확률 변수는 저건 재는 거거든, 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길이, 시간, 무게, 뭐 부피 이런 거는 재는다라고 하잖아. 잰다. 측정하는 거잖아. 저렇게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연속적인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개념이어가지고 저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좀 더 얘기를 해줄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오늘은 내 예시를 좀 많이 드릴 거야. 내 예시를. 자 이제 길이가 나오니까 내 키를 예시로 들어볼게. 나는 키가 176이야. 그런데 왜 적어 그거를? 자, 나는 키가 176이야. 근데 다시 봐봐. 내 키가 정확히 176은 아니야. 뭐냐면 나는 176점 몇인지는 잘 모르거든. 소수점 뒤에는 몰라. 근데 내 키가 176.1이라고 해봐도 사실 그것도 정확한 값이 아닌 게 176점 하고 1, 5, 7, 8 이렇게 무수히 많이 소수점 뒤에 이어질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키라는 게 정확히 176이다라는 개념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176점 뭐 0000000 한 다음에 무수히 많이 숫자가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값을 콕 찍어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길이, 시간, 무게, 뭐 부피 이런 것들은 저런 건 잰다라고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딱 특정 값을 사실 가지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또 다른 예시는 여기 밑에 나오듯이 이제 배차 간격이 이제 5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지하철역에 도착했어. 근데 지하철이 5분마다 한 번씩 오나 봐. 근데 내가 딱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이 지하철을 운이 좋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없으면 방금 지나가가지고 5분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도착해가지고 한 3분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제각각이겠죠.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을 내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놓게 되면 확률 변수 x 우리 그 확률 변수 x는 0분에서 5분 사이의 값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느냐. 바로 타면 0분인 거고 방금 지나가서 5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으니까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키가 딱 176은 아니야. 176점 하고 소수점 뒤에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파트는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저번 시간에 이상확률 변수는 뭐 주사위에서 1이 나온 횟수 이런 걸로 잡았잖아. 몇 번 나왔는지. 근데 여기는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아니라 범위로 확률을 구해야 돼. 범위로. 그러니까 내 키가 176에서 177 사이에 있을 확률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로 이제 구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긴 이제 자 이게 지하철 얘기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만약에 봐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내가 0분에서 5분 사이를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지하철역 도착하니까 내가 지하철을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 최대 5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 최소 빵분이야. 근데 3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어? 3분 이하. 5분의 3. 맞습니까? 5분의 3? 아니야? 몇 분의 몇이야 그러면? 자,
이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0에서 5니까 5분 차이 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몇 분 이하로 기다리겠다? 3분 이하로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0분에서 3분 사이여야 되는 거니까 내가 총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위가 5분인데 그 중에서 3분 이하, 이거 3분만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5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5분의 3이. 전체 길이 5 중에서 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게 3분 이하니까 3만큼의 길이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5분의 3. 그러니까 저저번 시간에 있었던 기하적 확률처럼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도 이제 그 확률을 길이, 넓이 이런 기하적으로 이제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이처럼 보면은 5분 중에서 3분을 기다린다. 5분의 3으로 확률을 구해주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내가 좀 더 일반화해서 만약에 A분 이상 B분 이하라고 내가 만약에 놓아주게 된다면 A분 이상 B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이 이렇게 전체 시간의 길이 5분에 B-A라고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A는 최소 0부터 가능할 것이고 B는 최대 5까지 가능할 거잖아요. 이제 B는 이제 저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제 그 확률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파트는 확률을 범위로 구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함수를 그려가지고 주어진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구하거든. 넓이로. 그러니까 확률이 곧 넓이야. 이제는 확률이 넓이. 확률을 넓이에 대응을 시켜서 구하거든. 그러면은 이 지하철 기다리는 상황을 만약에 이제 함수를 그려가지고 그 함수와 정확히는 x축이 이루는 넓이 구하는 거야. 그 x축이 이루는 넓이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연 이 지하철 기다리는 이 시간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함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해보니까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게 된대.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이게 왜 5분의 1이냐면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의 범위는 좀 랜덤하잖아요. 이제 랜덤하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A를 0으로 세팅해버리고 B를 이제 5로 세팅해버렸을 때는 확률의 총합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확률의 총합 1.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1번화에서 A분이랑 B분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려면 여기 그림 보시면 상수함수 Y는 5분의 1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로 보면 A분 이상 B분 이하로 기다릴 확률 그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로 보면은 이 넓이가 그 B-A랑 5분의 1을 곱해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B-A랑 5분의 1을 곱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자, 우리는 이제 이처럼 그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 함수를 5분의 1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 문제 상황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처럼 그 확률을 좀 이제 계산할 수 있게, 즉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 불러. 확률 밀도함수 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해가지고 줄여서 PDF야. PDF.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 x축이랑 이루는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넓이가 곧 확률인데, 근데 우리 그 x축이랑 이루는 넓이 하면은 뭐가 좀 떠올라야 되냐면은 수투에서 했던 정적분이 떠올라야 돼. 정적분. 정적분도 사실은 그 어떤 주어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수투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네. 수투에서는 보시면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x축 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만약에 정적분을 취해줬을 때 그 구간에서 이거 계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죠. 그냥 정적분 해주면.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x축보다 밑에 그려져. 만약에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냥 적분하면은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거 있었지, 이제 정적분할 때. 자, 근데 이제 여기 파트는 그 기본적으로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안 볼 거야. 그냥 무조건 x축 윗부분에 올라간 함수에 대해서만 따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조건은 그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이다라는 전제를 깔아. 함수값이 0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면은 우리가 그 주어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하면 굳이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겠지. 항상 위에 있는 게 보장이 되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주어진 함수와 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확률 변수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알파와 베타 그 전체 범위와 x축이 이루는 넓이는 그 확률의 총합 1과 같을 거야. 확률의 총합 1. 이거와 같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데, 이제 만약에 x, 확률 변수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 알파, 베타가 전체 범위인데, 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이 되는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이제 내가 구하고 싶으면, 그 a에서부터 b까지 이 주어진 함수와 x축이 이루는, 자, 이 부분의 넓이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의 넓이로 구해주면 돼. 자, 이제 저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만약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이 연속 확률 변수 x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요런 함수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연속 확률 변수 이거는 재는 거라고 했잖아. 측정하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0이야. 아까도 내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내 키가 정확히 176은 아니야. 176점하고 뒤에가 뭐 더 이어져 있겠지, 이제. 그래서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등호 위치가 지금 막 다 다르지 않니? 등호 위치가. 등호 위치가 여기는 등호가 없고 둘 다 있고 여기 왼쪽만 있고 오른쪽만 있고 둘 다 빠지는데 자,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저거는 이제 다 같은 확률이 나오겠다. 등호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걸 토대로 필수 예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을 이제. 자, 필수 예제 1번은 자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A를 구해주는 문제야. 우리 항상 요 파트에서 지켜야 되는 건 이제 주어진 그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시는데 함수를 그려보시는데 자, 잘 봐야 돼 이거. 그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x의 범위가 마이라고 1 사이의 범위래요. 마이라고 1 사이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주어진 범위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 1차 함수인데 x 절편이 2분의 3이거든. 2분의 3.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0 여기는 지금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반드시 지나야 돼, 이제. 자, 그런데 봐봐. 여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지금 2a가 기울기인데 즉 a가 기울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a의 보호가 중요해. 만약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얘들아 이러면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그 주어진 그 구간에서는 항상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은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항상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일과 1 사이의 구간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울기 a는 2a가 기울기인데 얘가 음수니까 a는 기본적으로 음수로 깔고 가겠다 이 얘기야. 음수로 깔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 구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넓이 이제. 넓이 요거 구해주면 돼. 이 넓이가 확률의 총합인 1이 돼야 되는 거야. 확률의 총합 1.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다리꼴의 넓이잖아요. 이제 뭐 좌표를 구해서 길이를 구해볼게. 자, 여기 좌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좌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a가 나오시게 될 거고 여기 좌표는 x에 1 넣어주시니까 1,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좌표를 구해주면은 넓이식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넓이식을 이제.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식 써보시면 달아서 2분의 1 곱하기 이제 윗변 아랫변인데 조심하실 점은 윗변에 지금 이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5a 아니니? 마이너스 5a. 이 길이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a. 조심하실 점이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붙지. a가 음수이니까 당연히 길이는 마이너스 a고로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해주신 다음에 윗변 아랫변 더해 주신 다음에 곱하기 높이. 높이는 지금 2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거 마저 정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6의 2로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이어야 될 거야.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마이너스 6분의 1. 자, 이 정도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필수 예제 2번. 자, 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약간은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어떤 확률을 좀 구해주라라고 나와 있어. 얘는 좀 더 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자,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x가 이제 6일 때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이제 0일 때까지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얘도 이제 아까처럼 절편 표시를 해볼 수 있어. x절편이 6,0 여기야 여기. 여기가 x절편이야. 여기가.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봐봐 이거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6,0을 지금 이제 지나는데 항상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맞겠지. 기울기가 현재 뭐냐면요.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 자체가 음수여야 되니 a는 그냥 양수로 잡혀줘야 되겠지. 그냥 양수. 이렇게 잡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걸로 이제. 자, 요걸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막 0부터 6까지니까 여기 넓이 따지는 거잖아.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이제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 0,로 나오시게 되고, 0, 자, 0 들어가면은 0,6a로 나오게 되네. 0,6a. 저렇게 나오게 되지. 0,6a로. 자, 그러면은 여기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저기 넓이식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지금 이제 6이고, 높이가 지금 이제 6a로 나오게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a로 나오시게 되면은 18a라고 나오게 되겠죠. 18a. 저 18a가 이제 확률의 총합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a가 여기서 이제 18분의 1이다 라고 나와줘야 돼. 18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냐면 그 x의 범위가 이제 2와 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래. 2와 5 사이의 확률. 2와 5 사이의 확률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2라고 치면은 여기를 5라고 쳤을 때 여기 넓이를 지금 이제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여기 넓이를 구해라. 여기 구해주는 건데 얘들은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길이를 좀 구해볼게. 길이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표를 좀 구해보자. 좌표 여기 x가 2일 때 좌표가 2, 이제 4a인 것이고 여기 x에 5 넣어보시면 5,a로 좌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5,a로 좌표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이걸 토대로 이제 좌표 한번 완성을 좀 해보자. 좌표 완성을 아니지 A죠. 오너 좀 A죠. 표정이 되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다리꼴의 넓이식 세워보시면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아래를 더해 4a랑 a를 더해 주신 다음에 이 높이가 3이야. 3. 그러니까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5a가 나오게 되는데 2분의 15a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a가 이제 사실 18분의 1이었으니까 저거 18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 몇이야 이거? 12분의 5인가 나오게 될 거야.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돼. 답은 그래서 일단 12분의 5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해주면 뭐 사소한 거지만 a가 18분의 1이 나와서 바로 대입하지 말고 a를 나중에 대입해. 그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할 거야. 미리 대입해버리면은 막 벌써 분수가 복잡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고 자 이제 여기 적분인데요. 적분 자 여기는 심화 내용인데 여기는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너네 교육과정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 나 때는 있었거든 저게. 근데 현재 너네 교육과정에 이제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어떤 몇몇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이게 뭐 탐구 융합 이런 거 있잖아. 뭐 수학 역량 뭐 기르기 그런 걸로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학교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요 내용이 가끔 좀 나오거든 이제. 가끔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이제. 근데 아까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그게 어려운 게 없어. 아까 우리가 이 단원에서부터는 확률을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아니라 범위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은 어떤 주어지는 그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와 이 x축이 이루는 넓이로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넓이라는 것 자체가 정적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정적분.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확률을 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야.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확률 변수 x는 알파, 베타 사이의 범위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만약에 A, B 사이의 확률을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그냥 그 A, B 사이의 확률은 그냥 주어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fx를 그냥 A에서 B까지 단순 정적분 해주면 끝나. 단순 정적분. 이게 끝이야. 단순 정적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단순 정적분. 자, 그냥 저게 끝이야. 저게.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연속 확률 변수의 성질 그대로 따라와서 이 함수는 항상 x축 위에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따지고자 하는 전체 범위가 알파 베타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확률의 총합 1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아까 위에 썼듯이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정적분해 보시면 됩니다. 정적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처럼 자, 정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1차 함수나 상수 함수가 아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도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는 1차 함수나 상수 함수 이런 거여가지고 x축과 이루는 넓이 뭐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이런 걸로 우리가 적분 안 하고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함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적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나 때는 그 너네 이제 그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그 나는 너네 기준으로 나는 미적분을 배우고 통계를 배웠거든.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교육 과정이 있었으니까 우리 때는 그 미적분에서 배우는 함수를 이제 정적분을 했어. 미적분에서 배우는 함수를. 근데 이제 너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우리 수투에서 배운 적분 있잖아요.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적분을 아마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 3번. 자,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제. 2차 함수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이제 한번 구해 보래. 상수 A의 값. 자, 이거 어떻게 할까? 한번 좀 고민해 보니까 어떻게 해줄까? 일단은 그냥 주어진 범위가 0부터 4까지다? 그냥 0부터 4까지 저걸 한 번에 적분해. 자, 전개해서 할게.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4ax. 얘가 이제 0이 아니라 1. 이렇게 잡아. 그냥 적분하면 끝. 근데 물론 이제 a를 뭐 끄집어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묶어내가지고. 그냥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a x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으로 나오게 돼. 0부터 4까지 해가지고 얘가 1이야. 1로 나오게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x에 4 넣고 0 넣고 해보잖아요. 4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64a 플러스 자 32a가 1이어가지고요. 통분해서 계산해 보셨을 때 a가 이렇게 나오기는 나온다. a가 32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야. 32분의 3으로 나오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구했는데 이제 0과 3 사이의 확률을 구하래. 0과 3 사이의 확률. 그러면은 이 확률 구해보자. 0부터 3까지 똑같은 거 적분해. 저거를 적분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아까 이제 했었던 게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자, 3하고 0 넣어서 계산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9a 더하기 18a가 이제 되는데 9a가 되네. 9a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대입은 좀 나중에 하자고. a 대입은 나중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a가 지금 32분의 3 32분의 27이라고 나오게 될 것 같아. 32분의 27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만약에 함수를 전혀 그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함수를 그려서 한번 이해해보게 된다면 지금 저 확률 밀도 함수 fx는 0과 4에서 주어진 함수랑 x축이랑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 우리 문제 상황이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a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뭐 넓이 공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2차 함수랑 x축 몇 분의? 6분의 알고 계시죠?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해도 뭐 똑같은 게 나오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이것도 이제 자, 뭐 저런 게 나오면 저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자,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중요한데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 연속 확률 변수,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자,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어.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자, 그러한 이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를 자, 이따구로 잡아. 이따구로. 이거 되게 복잡해. 보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2가 나오는데 이거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배웠죠? 자, 미적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2.718 정도 되는 무리수래. 무리수 이제. 파이 같은 느낌인데 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무슨 거듭제곱 확률 밀도 함수를 저렇게 정의해 놨을 때 저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른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 부른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정해놨죠? 되게 복잡하게. 아, 왜 저따구로 복잡하게 정해놨을까 생각해볼게 이제. 자,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화할 수 있는, 통계화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수치들. 뭐 예를 들면은 키, 뭐 몸무게, 아니면은 뭐 너네 뭐 학교에서 뭐 수학 시험 점수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보면은 키라고 해보자. 내가 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를 뭐 170으로 가정을 해볼게. 170으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키를 뭐 남녀 합쳐서 170이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평균일 때가 가장 좀 사람이 많지 않니? 키가 2m인 사람이 많겠니? 170인 사람이 많겠니? 키가 170 평균 근처가 사람이 가장 많지 않겠니? 빈도수가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은 꼭 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평균에 좀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극단에 치달을수록 좀 그 빈도수가 좀 적지 않을까? 뭐 시험 점수도 뭐 평균이 50점이다. 그럼 50점 근처에 가장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빵점으로 갈수록 100점으로 갈수록 그 빈도수가 좀 적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평균일 때가 가장 뭔가 많지 않을까? 평균일 때가? 그러겠죠?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평균이 적은데 극단에 치달을수록 많은 키의 분포가 이루지는 않겠지. 자, 근데 왜 곡선을 이런 모양으로 그리냐?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확률을 구한다고 했잖아.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키가 뭐 대략 뭐 몇 이상 몇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려면 몇 이상 몇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려면 거기랑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함수 값이 더 커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그 지점 근방에서의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니야? 왜? 확률을 넓이로 계산한다며. 함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좀 커질 거 아니야? 넓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분포 아닐까 이게 이제? 이상적인 분포? 평균일 때가 가장 많고 극단에 치달을수록 자 2m인 사람 별로 없잖아. 그리고 요 난쟁이 똥자루 140도 얼마 없잖아 이제. 옆에 있어? 그러니까 평균일 때가 가장 많다. 이러한 이상적인 분포를 생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분포를 정규 분포, 영어로는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혹은 가우스가 만들었다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를 해 이제. 자, 근데 이제 평균을 이제 내가 만약에 m으로 잡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너네 만약에 그 시험 보면 성적표에 평균이랑 표준편차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기호로 n 약자 따고 평균 컴마 조심해야 돼. 분산을 적는 거야. 뒤에다가 분산을. 표준편차를 적는 게 아니라 뒤에는 분산을 적는데 분산이 표준편차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시그마라면은 시그마 제곱으로 식을 써주는 거지. 시그마 제곱으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이제 이런 이상적인 분포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이상적인 분포잖아. 가장 이상적이 되려면 내가 지금 키 170 이에 들었지. 그러면 170 이상, 170 이하가 딱 균등하게 나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포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이러한 분포 말고 양쪽이 완벽하게 대칭인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분포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야. 가장 이상적인 분포.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가장 함수값이 높은 순간 이때가 평균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평균일 때, 즉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그리고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사실 x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야.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고 봐주면 돼. y는 0.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0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 주어진 곡선과 x축이 이루는 그 넓이가 확률의 총합 1이랑 같다라는 거야. 1이랑 같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점. 의문. 이거 지금 x축이랑 안 만난다라며. 그런데 한없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넓이가 점점 작아지지만 계속 뭔가 조금씩 있잖아, 이제. 그죠? 넓이가 있어. 그러면은 이 넓이가 1일까, 이게?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1일까, 저게? 사실 한없이 이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극한의 개념이어서 넓이가 1에 가까워지는 거야, 사실은. 1에 가까워지는 거. 근데 그냥 1이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할 거야. 1이다. 자, 그렇게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 정규분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 평균이라는 요소가 있고 표준편차라는 요소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한 채로 나머지 하나를 좀 이제 바꿔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그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입니다.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이게 x축이 평균에 이제 관여하는 그러한 요소인 거니까 평균이 커진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만약에 평균이 작아진다. 이 전체적인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겁니다. 좌우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때 평균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변하죠. 평균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변합니다. 하지만 곡선의 모양, 곡선의 굴곡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건데 이제.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 이번에는 평균을 고정한 상태로 표준편차를 건드릴 거야. 자, 그러면 평균이 고정이 되면은 사실 이 가장 높은 함수값 이 지점이 이제 평균인데 평균이 고정이 된 상태로 표준편차를 건드려. 근데 이게 표준편차가 뭐냐면 편차잖아,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차이,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표준편차가 크면은 평균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반대로 표준편차가 적다면은 평균에서 떨어진 그 정도가 작아. 차이가 작다라는 거니까 평균 근처에서 뭔가 좀 약간 많이 있을 거야. 평균 근처에서.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자 봐봐. 지금 여기 세 가지 곡선이 있어. 평균은 다 동일하거든. 그러면 가운데 파란색을 기준으로 잡고 파란색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표준편차를 크게 키울 거야. 그러면은 파란색의 상태에서 표준편차가 변하면 이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정도가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파란색이 표준편차가 커지면 요 노란색으로 변할까? 아니면 밑에 분홍색으로 변할까? 노란색일까? 분홍색일까 이거? 뭡니까 이거? 자, 노란색 손 들어봐. 노란색?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자, 반대로 분홍색 손 들어. 분홍색. 괜찮아 다. 분홍색 두 분. 노란색 다시. 노란색아가 누구였죠? 노란색? 당당하게. 든 거야 안 든 거야? 자, 정답은 분홍색이야. 분홍색. 자, 분홍색이야. 자, 분홍색 이유가 있나? 감이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제 자, 이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들어. 표준편차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이전보다 더 많은 거거든, 이제. 그러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게 지금 이제 좀 극단에 치달은 게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거에 확률이 좀 커지는 거지, 이전보다는. 근데 확률을 뭐로 계산한다고? 넓이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런데 넓이는 이 함수값이 이 곡선의 위로 올라갈수록 이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곡선의 사이드가 올라가야서 이 사이드 부분의 넓이가 더 커져서
그래서 확률이 더 커지는 거야. 확률이. 편차가 커지면. 근데 이 확률의 총합은 1로 정해져 있지. 사이드가 커지면 가운데가 낮아져서 총합을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총합을 1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커지면 평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등장할 확률이 더 커진다. 사이드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총합 보존 때문에 가운데가 낮아지는 것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사이드가 올라가서 가운데가 낮아지고 이제 총합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넓게 퍼진 모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겁니다. 양쪽으로 이제 넓게 퍼져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양쪽으로 이제. 되시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은 좀 등장할 확률이 작아지겠지. 오히려 사이드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평균 근처의 확률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편차가 적으면. 그럼 이 가운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확률이 더 커지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뭐가 표준 편차가 더 커진 것이고 작아진 것인지를 잘 구별을 해줘야 돼.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더 완만하게 된다. 좀 평평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약간 좀 우뚝 솟은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야. 우뚝 솟은 모양으로. 자, 이제 우리는 표준정규 분포를 이제 봅니다. 표준정규 분포. 이제 정규 분포는 애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이상적인 분포를 가정한 건데, 그 분포 중에서도 특수한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볼게. 가장 특수한 정규 분포는 평균을 0으로 세팅하고요. 분산을 1로 세팅하는 게 가장 깔끔한 분포일 것 같아.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표준정규 분포라 부릅니다. 왜 저게 가장 좋을 거냐면, 얘들아, 평균이 0이면 평균보다 큰 거는 양수, 평균보다 작은 거는 음수, 부호가 명확하게 나뉘니까. 그리고 표준편차도 깔끔하게 1 이러면 좋잖아. 이제 표준편차가 2.718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 이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이상적인 표준정규 분포를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런데 그 표준정규 분포일 때에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보셨던 이 복잡한 식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m자리에 0, 시그마에 1 넣어주면 뭐 좀 더 간단해진대. 근데 자,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저게 이제 왜 언급이 되냐면은, 그냥 함수식을 저렇게 잡아놔야지만이 이제 이 가장 이상적인 분포의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 가장 이상적인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함수를 그냥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한 거야. 이런 함수로. 그러니까 그 어떤 지수함수꼴인데, 지수함수꼴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이제 이렇게 우함수로 나와줘야 되고, 근데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x축에 가까이 달라붙으려면은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로. 그런데 앞에 개수가 뭔가 더 붙어있지. 루트 2파이분의. 저건 왜 그러냐면,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확률의 총합 1이 안 나와서 확률의 총합 1이 나오도록 개수를 보정해준 거야. 개수를 보정. 그래서 개수를 저렇게 잡아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뭐 정적분으로 계산했을 때 확률의 총합 1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확률의 총합 1이 나온다. 그래서 만들어진 좀 복잡한 숫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는 이제 보통 대문자 XYZ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보통 대문자 Z로 나타내겠다 라는 얘기야. 대문자 Z로 나타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원할 때 아마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맨 뒤에 상용 로그표 이런 거 있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로그 1.27이 몇인지 다 나와 있었단 말이야. 이 표준정규 분포도 이 표가 있어요. 확통 교과서 뒤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냐면은,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인 이제 이상적인 분포 중에서도 이상적인 분포인데, 그 확률 변수 Z가 0과 스몰 z 사이에 있을 확률을 뒤에 표에 다 실어놨어. 스몰 z가 몇 점 몇일 때 이 확률의 값이 몇인지를 다 이제 적어놨거든. 이제 교과서 맨 뒤에. 자, 그래서 이 확률은 이 확률 변수 z가 0과 그 다음에 어느 그 소문자 z 사이에 있을 확률, 요 넓이에 해당이 되는 그 값을 뒤에 표를 다 적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표준 전기 분포의 확률. 자, 표준 전기 분포는 기본적으로 그 평균, x는 0대칭이야. x는 0대칭. x는 0대칭이어가지고,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이 성립한다. 자, 뭐가 성립하냐면요. 1번. 자, 얘들아, 평균이 0이야. 근데, 이거, 잠깐 이 그림으로 보시면, x축과 이루는 전체 넓이가 1인데, 평균을 딱 가르면, 확률의 총합 1이 반반 갈리겠죠? 얼만큼 반반 나눠가죠? 0.5씩 나눠 가지겠지? 그래서 0 이상일 확률, 0 이하일 확률이 동일하다. 둘 다 0.5로 동일한 거야. 0.5로.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하는 거거든요. 0과 A 사이 확률. 자, 0과 A 사이 확률 얘는 어떻게 내가 잡아줄 거냐면은 0과 A 사이 확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그림으로 볼게 잠깐. 여기인데 이게 대칭이잖아. 대칭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 그 마이너스 A에서 0 사이의 확률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0부터 A까지는 대칭이어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이랑 똑같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랑 같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이제 3번. A에서 B 사이의 확률이거든요. 자, 이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A에서 B 사이에 여기 구해주려면은 0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A까지를 빼줘야 돼. 0부터 A까지. 요거를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빼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0부터 B까지 중에서 0부터 A까지를 좀 빼자라는 얘기야. 저걸 좀 빼주자.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자, 이번에는 Z가 A 이상일 확률이야. Z가 A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4번인데 A 이상일 확률이 여기 오른쪽 전체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Y축 갈라가지고 우측 전체 있지. 0.5에서 여기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0.5에서. 그러니까 0.5에서 그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0부터 A까지의 확률. 자, 그리고 이제 5번인데 만약에 A 이하일 확률을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A가 여기니까 A 이하일 확률은 이제 여기야. 여기 이제 여기로 나오게 돼. 여기는 왼쪽 전체 0.5랑요. 그 다음에 오른쪽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0.5랑요.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 저렇게. 그 다음 6번인데 6번.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즉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인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Y축이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 왼쪽하고요. 오른쪽의 합으로 구해보실 건데 여기서 왼쪽 있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부분이 그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부분이 아까 대칭해서 0부터 A랑 같을 거야. 0부터 A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0부터 B가 있죠. 0부터 B가. 그냥 요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B. 그래서 음수 쪽은 이제 대칭성 이용해서 양수 쪽으로 바꿔서 구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균포의 표준화 내용. 요거 내용까지 좀 보고 끊었다 갈게요. 자, 저 표준화, 이제 아까 표준정규 분포, 좀 더 이상적인 분포에 대해서 생각했잖아. 자, 저거를 이제 왜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표준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제. 자, 오늘 내 예시를 든다고 했지, 이제? 내 예시 들 거야, 이제. 빨리 받아 적어 준비해. 알겠지? 자, 봐봐. 키랑,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랑,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을 한번 내가 예시로 들어볼게, 이제. 이거 내가 매년 수업할 때마다 드는 예시거든, 이제. 자, 이거는 나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막 정확하게 뭐 조사한 적은 없는데, 그냥 대충 가정해볼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을. 그 다음에 뭐 표준편차, 그냥 뭐 적당히 좀 지원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 가정을 이제. 자, 봐봐. 나는 키가 몇이라고 했지? 그래, 176이야, 176 이제. 185는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아까 평균을 내가 뭐 170으로 가정했어. 표준편차는 그냥 뭐 적당히 뭐 10 정도로 놓을게. 적당히 이제. 자, 근데 몸무게. 자, 이거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요거도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낮아졌어. 올해는. 자, 내가 현재 요거야. 현재 요거. 재작년에는 앞자리가 3칸 더 올라갔어. 재작년에. 그랬었어 이제. 작년보다는 20이 낮아졌어. 20이나.
그랬는데, 자, 평균은, 이건 나 잘 모르겠는데, 뭐 70 정도 잡을게. 70 정도 이제. 표준 편차는 한 뭐 적당히 5 정도 잡아볼게, 이제. 5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시력은 내가 뭐 안경 썼으니까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뭐 0.9 정도로 잡아볼게. 뭐 평균은 1.0으로 해보겠습니다. 1.0으로. 자, 표준 편차는 0.2 정도로 잡아볼게, 이제. 0.2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봐. 이게 사실은 뭐 키는 좀 클수록 좋을 것 같고, 몸무게는 좀 뭔가 낮으면 좋을 것 같고, 시력은 높으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그냥 수치가 높을수록 1등이라고 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꼴등이라 가정해볼게, 이제. 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나는 봐봐. 100명 중에서 나는 키가 뭐 정확히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키가 평균보다 좀 우월한 사람 아니니? 평균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나는 키가 100명 중에서 50등보다는 좀 더 등수가 높을 거야. 50등보다는. 이건 나 좀 뛰어난 사람이지, 그지? 근데 몸무게랑 시력, 이거는 내가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지? 평균보다 떨어지니까 확실한 거는 얘네는 50등보다는 등수가 더 낮을 거야. 뭐 60등, 60 몇 등이든 뭐 70 몇 등이든 뭐 대충 그 정도 되겠지, 이제.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은 나는 평균 이상이야. 좀 우월한 사람인데 얘네는 내가 평균보다 좀 미달한 사람이야. 그러면 만약에 너네 현재 내가 뭐 적당히 수치를 적어놨는데 내가 100명 중에서 몸무게가 50등보다 낮은 건 확실한데 몇 등 정도 되는지 조금 감이 오니?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감이 온다고? 몇 등인데? 어? 아니 그냥 뭐 그 정도 되겠지. 정확히 몇 등인지 몰라도. 근데 그러면 봐봐. 얘네 둘 중에서 뭐가 더 등수가 높고 낮은지 조금 감이 오니? 이렇게만 썼을 때 이제 감이 오니 이게? 그냥 대충 어림 잡아만 볼 수만 있지 50등보다 좀 작거니 그 정도만 해볼 수 있잖아. 뭐 100등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 그러면은 그 얘네들 사이에 비교가 좀 쉽지가 않거든? 등수를 매겼을 때. 그런데 그 서로 이제 이 다른 데이터들 간에 비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저 표준화야. 표준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직접 비교가 힘든 이유는 애초에 자릿수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 얘는 세 자릿수 개념이고 얘는 보통 두 자릿수 개념이고 얘는 보통 한 자릿수 개념이니까 자릿수가 다르니까 더더욱 이제 좀 더 비교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 이제. 근데 표준화라는 걸 하면은 얘네들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확히 수학적으로 계산 때려가지고 이거는 내가 100명 중에 몇 등인지 얘는 100명 중에 몇 등인지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 보면 돼. 그게 표준화야. 지금은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다 서로 다르지만 표준화를 하면은 아까 표준정규 분포 얘기했잖아요.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몇? 0. 표준편차가 1인 그러한 분포니까 얘네들을 표준화 해버리면은 얘네 셋 다 평균을 0, 표준편차를 0, 표준편차를 1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 다 동일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다 동일하게. 서로 다른 세 확률 변수를 다 동일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간의 비교가 되는 거야. 뭐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이제 어떤 평균 m하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가질 때 어떤 이러한 확률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z는 어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이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준 이 z라는 확률 변수는 이놈에 대해서 평균하고 분산 계산해 보니까 그게 0하고 1이 나온대. 그러니까 z를 저렇게 잡아야 표준정규 분포처럼 바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저 z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정규 분포. 표준정규 분포 0,1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 x를 이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 거야. 표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간단해. 그냥 처음에 어떤 확률 변수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그냥 양변에 평균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양변을 다 표준편차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표준편차로 다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이게. 이렇게 해주면 끝.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표준정규 분포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런 개념인 것이고, 잠깐만 끊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 이제 4번을 좀 보실 건데, 4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 x2가 각각 스몰 f, 스몰 g에 이제 대응이 된대. 스몰 f, 스몰 g에 대응이 된대. 자, 이제 이랬을 때, 자, 두 함수 fg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일단은 평균을 봅시다. 이 x1의 평균은 스몰 x1이야. 기억에서 x1의 평균이 스몰 x1이고요. 자, 이제 g에서 x2의 평균이 스몰 x2야.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요렇게. 대소관계 명확하죠? 스몰 x2가 더 크네. 기억은 지금 맞는 설명이네.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니은인데 분산 비교해 주는 건데 그 분산 표준편차의 그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분산이 크면 표준편차도 당연히 큰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보다는 F가 더 곡선이 위로 솟구쳤지, 그지? 평균일 때의 넓이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평균이 더 많이 몰린다. 그러면 G보다는 F가, 즉 이제 X2보다는 X1이 표준편차가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이게 지금? 작아진 거. 편차가 작아지니까 평균이 좀 많이 등장하는 거야. 평균 근처에서. 그래서 X2보다는 X1이 더 표준편차가 작다. 반대로 뒤집혀야 되는 거야. 니은이 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이제 얘는 이제 X1의 평균의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얘잖아, 얘.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X2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평균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X1이 더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왼쪽이 더 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맞는 설명인가?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기억 디귿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 기억 디귿으로. 자, 이제 5번을 좀 보시면 5번. 자, 5번은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분포를 따르는데 표가 주어졌대. m에서부터 스몰 x까지에 해당되는 표. 근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60,4의 제곱을 따를 때 48과 6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은 먼저 이것부터 볼게. 내가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 이걸 이제 얘는 이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데 얘들아, 이 표 해석해야 되거든.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에서부터 스몰 x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스몰 x가 될 수 있는 거?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이러한 값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러면 위에 거 먼저. 그러니까 이 0.3413이라는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이건 이제 m에서 표준편차 한 칸만큼 간 거지, 그지?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보게 되면은 평균과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 한 칸 이 넓이가 지금 0.3413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 것들 있잖아요, 그죠?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 이러한 것들 있잖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m 플러스 2 시그마 있겠지? m 플러스 2 시그마. 뭐 그 다음 넓이 뭐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뭐 0.477이 뭐 나오나 보지. 저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 플러스 3 시그마 이렇게 잡아보시게 되면은 m 플러스 3 시그마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뭐 0.4987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0.4987.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m이 60일 때 60이죠. 표준편차가 4일 때 저 확률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저거 한번 대입해 볼게. 그림 새로 그려서 이제 자, 평균이 60입니다. 지금 이제 평균이 60. 자, 가운데 60으로 잡고요. 근데 표준편차가 4잖아. 근데 얘들아, 얘네들 평균 m에서 표준편차 한 칸 더한 거, 두 칸 더한 거, 세 칸 더한 것들 있잖아. 표준편차가 지금 4니까 그러면 표준편차 한 칸 여기 이제 64 두 칸
68까지, 3칸, 72까지. 얘네들에 해당되는 넓이가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쟤네들에 해당되는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야. 저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48과 64 사이, 자, 48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왼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칭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56, 여기 이제 68. 잡으시, 4 빼주는 거니까, 52. 여기 이제 대칭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48이야, 이제 48.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어디냐면요. 48에서부터요, 64까지거든요. 여기 넓이 지금 구해주는 거야, 여기 넓이 이제. 자,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넓이. 자, 여기 해주는 건데, 여기. 자, 근데 이거 반 잘라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반 잘라서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여기가 평균에서, 평균 플러스 표지표차 한 칸 아니야? 그게 아까 뭐라고 돼 있지, 저기 아까? 3413. 얘가 0.3413이고요. 왼쪽, 자, 평균에서부터 평균 빼기 표지편차 3칸. 여기는 표지편차 3칸이 대칭이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평균에서 평균 빼기 표지편차 3칸. 요거랑 같지 않니?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평균이랑 평균 플러스 표지편차 3칸이지만 대칭으로 옮겨줄 수 있으니까 이 왼쪽 보라색은 0.4987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4987로. 그러니까 얘네 더하면 답이네. 얘네 더하면. 더하면 몇이야 저거? 0.84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0.84 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6번도 보시게 되면 6번도 이제, 자, 6번은 이제 뭐 하시는 거냐? 6번은 자, 뭐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얘 봐봐. 평균에서 평균 플러스 표지표차 2칸까지가 477이래. 477이. 자, 이제 문제가 평균이 지금 4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표차가 6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서, 자, AEIL 확률이 0.977이래. AEIL 확률. 이거 한번 그려보자. 자, 가운데가 40이죠, 40. 자, 근데 평균에서 평균 플러스 표지표차 2칸. 표지표차가 6이니까 2칸은 12. 여기 12까지 해당이 되는, 자, 여기 넓이가 지금 이제 무엇이다? 여기 넓이가 0.477이다라는 거지. 0.477이.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AEIL 확률인데, 977이래. 만약에 A가 평균보다 작으면, AEIL 확률이, 이게 0.5보다 작지 않니? 여기 평균 왼쪽 전체가 0.5잖아. A가 평균보다 왼쪽에 있으면 좀 모자라지. 977 이래가 되려면 최소한 평균보다 우측에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측으로 넘어가면은 왼쪽 전체 넓이 0.5를 포함을 하겠죠? 0.5를. 그 상태에서 977이가 되려면 마침 얘네들을 더하면은 977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여기로 잡는 거지. A를 여기로 잡는 거지. 그래야 A를 여기로 잡아야 0.5랑 0.477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A가 52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A가 5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7번도 봅시다. 7번 이제. 7번 먼저 보시면, 자, 이제 확률 변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x는 저렇게, y는 저렇게 따르게 되는데, 근데 이 확률이 같대. 이 확률이 이제 같대. 자, 이제 k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표준화를 좀 해봐야 됩니다. 표준화. 표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균을 빼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까지 해봐야 되거든. x 부분 표준화 들어갈 거야. x 부분은 지금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입니다. 저 24에서 평균 20 빼주시고, x에서도 20 빼주시고, 32에서도 20. 일단 그 평균을 다 빼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4니까 4로 다 나누어 줘. 4로 이제. 이렇게 다 나눠 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 보시면 1 Z. 자, 이거는 무조건 Z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Z로 가운데 부분은. 여기가 이제 3이야. 일단 나는 우변만 처리했어. 우변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변만 처리했고, 우변 한번 해봅시다. 우변 이제. 자, 저거 이제 P, 뭐 35YK인데, 평균 30 빼주시고, 자, 여기서 30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K 빼기 30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5로 다 나눠. 5로 이제. 자, 5로 다 나눠줍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더 책정원이 1, 가운데 Z로 바뀌어. 여기 이제 5분의 K 빼기 3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1과 3이고 얘는 1부터 5분의 K 빼기 30이잖아. 명확하니? 자, 얘가 몇이어야 돼, 얘가? 얘가 3이면 딱 되지 않을까, 3이면? 좀 더 설명하면은 이 왼쪽의 확률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그림으로 이제. 그럼 여기 가운데가 이제 0일 건데 이제 1부터 3 사이가 여기 정도라고 놓읍시다. 1부터 3 사이가 여기야, 여기 이제. 여기로 지금 놓여야 될 거야. 여기로 이제. 여기로 놓일 건데 근데 여기랑 같대. 그러면은 여기도 마침 스타트가 1이잖아. 같은 넓이려면 당연히 이 자체가 여기 3에 걸쳐야 되는 거죠. 3에 이제. 그러니까 5, 3, 15 해서 더해주시면 K를 45라고 해주면 되겠네. K가 45.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예제 8번.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이야. 요게 이제. 자, 뭐냐면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 정기분포 21,3의 제곱을 따른데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구하나 공사가 돼야 되는데 구하나 공사. 45에서 a 사이의 범위에 있을 확률이 구하나 공사가 되도록 하는 그 a의 값을 구해주래 이제. 자, 표준화 들어갈 겁니다. 표준화 이제. 자, 45와 a 사이의 확률인데 자, 저 45에 15죠, 15. 15. 자, 15에서 평균 21 빼주시고 여기 가운데도 이제 15 빼주시고 오른쪽에도 A에서 15를 좀 빼주신 다음에 15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를 나눠. 표준 편차가 3이야. 3으로 나눠. 요거 마저 계산해 보시는 건데 요거 해보시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마저 해보시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Z가 이제 3분의 A 빼기 15로 나오게 되거든요. 3분의 A 빼기 15 이렇게 나오게 돼. 21 요거 21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가 이제 21로 바뀌죠. 여기 21로 이제 21 자, 21로 바뀌게 될 겁니다. 21로 자, 바뀌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확률의 값이 0.9하나 공사래. 9하나 공사. 얘가 0.9하나 공사거든. 0.9하나 공사.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작성해보자, 요거 이제. 이거 표준정규 분포표 한번 분포를 그려보시고,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3분의 a 빼기 21까지인데, 근데 얘가 도대체 값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나와줘야 되나? 이게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얘가, 자, 만약에 봐봐. 이 값이 평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은 당연히 0.5보다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가 있어야 되겠지.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3분의 a 빼기 21이 나오게 됐고요. 3분의 a 빼기 21 저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치가 여기 명확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왼쪽 전체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전체 넓이가 이제 더했을 때 0.9하나 공사라고 나와줘야 돼. 0.9하나 공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있죠? 이거 보는 거 맞니? 477이? 0부터 2 사이의 넓이가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랑 같은 넓이일 거니까 여기는 0.477에 해당이 되는 넓이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봐봐. 0부터 3분의 a 빼기 21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체가 9하나 공사야. 그러면은 얘랑 더해서 9하나 공사 나와야 되거든. 거꾸로 빼면 되겠지. 잘 빼서 해보시면은 이게 몇이 나오시게 되냐? 0.433인가 나오게 되거든. 이게 저 표에 나와 있어. 무조건 여기 다 나와 있거든. 무조건.
거기에 해당이 되는 Z의 값 1.5래. 0부터 1.5 사이의 넓이래, 이게 결국. 얘가 1.5인 거야, 1.5. 이게 1.5인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저 분모 3 곱해주시니까 4.5가 되니까 A가 뭐 25.5라고 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분수로 표현해 보시면 2분의 51이다 라고 놔도 되겠습니다. 2분의 51. 자, 이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자, 9번인데, 자, 9번 같은 경우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 자, 이 유형이 이제 실생활에 이제 응용하는 건데, 요거 보면 되게 좀 재밌는 거 많거든. 자,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5인데 30g 이상은 불량으로 판정하겠대.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임의로 하나를 꺼낼 때 그게 불량일 확률을 구하래. 우리가 그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내가 잡아주게 된다면 불량일 확률은 저 제품 한 개의 무게가 30 이상일 확률, 자, 저 확률 지금 구해주는 거야. 저 확률. 저 확률 구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 확률 구해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제 표준화 들어가야 되겠죠? 표준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는 평균이 20, 표준편차가 5, 정규 분포 이제 20,5를 따른다. 이거 맞니? 표준편차만 쓰면 안 되고 분산을 쓰는 거야. 조심해줘야 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낚시를 할까? 뭐 예를 들면, 자, 표준편차 몇이야 이거? 표준편차 2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보면 4처럼 보일 수 있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거야. 거듭제곱으로. 일부러 표준편차가 좀 명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명확하게 보이도록. 자, 이제 이거 이제 평균 20, 표준편차 5 표준화 해주면 될 것 같아. 표준화 해보시면 평균 20 빼주시고 우변도 평균 20 빼주시면서 표준편차 5로 나눠줍니다. 표준편차 5로 나눠줄 거예요. 이제 5로 저렇게 나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저 계산해보자. P Z가 2 이상 이렇게 잡히게 되겠지. Z가 2 이상 잡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보면 될 것 같거든. Z가 2 이상일 확률. 자, Z가 2 이상일 확률인데 표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표에서 이제. 자, 지금 이제 뭐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2 이상일 확률 여기잖아. 여기 이제. 여기는 그 오른쪽 전체 0.5에서 여만큼을 빼는 거거든. 0부터 2 사이의 넓이 빼는 거거든. 0부터 2 사이. 0부터 2 사이가 여기 나와 있네. 0.48이죠? 0.48. 그러니까 전체 0.5에서요. 0.48을 빼주셔가지고 0.02라고 답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0.02로 답을 내자. 되시겠습니까? 0.02로 답을 내줘야 될 거야. 자, 필수 이제 10번입니다. 10번. 10번. 자, 10번인데, 자, 이제 요것도 좀 이제 그 재밌는 건데,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400명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 시험 점수는 평균이 58, 표준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제. 너네 성적표 봤을 때, 표준편차 보통 몇 점 나오는지 혹시 봤니? 수치가? 보통 20 초반 정도 나와. 20 초반 정도. 자, 표준편차가 8이면은 편차가 적은 거니까 굉장히 이제 시험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쉬웠다든지 약간 실력이 다 평준화가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확통 시험 점수가 42점 이상 66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건데, 여기서 그 시험 점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로 잡아보시면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표준 그 정규 분포 58,8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릅니다.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은 그 42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66점 이하일, 자, 이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이 확률을 이제.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표준화 뭐 해야 되겠죠. 표준화. 자, 여기서 58을 뺍시다. 자, 이게 42-58 x-58 자, 66-58이라고 잡아보셨을 때 얘네들을 다 이제 그 뭐로 나눠줘야 돼. 이제 표준편차 8로 나눠. 8 이거 계산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
가운데는 무조건 Z로 바뀌고 얘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 가운데 Z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이거든요. 1로 바뀌게 돼. 1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죠. 표에서 이제 이거 바로 나오니 이거? 답 몇이야? 0.82? 자, 얘를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니까 결국 여기 두 개 넓이를 더해주시는 거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2에서 0은 그냥 0부터 2까지 봐주면 되는 거니까 0.48.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저기 나와 있듯이 0.34라고 봐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럼 더해준 게 답이겠지. 더해준 게. 0.8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8이.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문제야. 됩니까? 왜 또 표정이 안 좋지? 내가 뭐 잘못했나? 0.8이 0.8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지금? 자, 내가 지금 일부러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뭘 잘못했을까? 문제에서 항상 묻는 게 뭔지를 봐봐. 학생수 구하는 거야. 학생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야. 괜히 전체 학생수가 주어진 게 아니야. 전체 학생수 400명 중 82%가 저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 답은 여기다가 400 곱해야 돼. 그래서 300, 428이니까 328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 328이라고 진짜 답을 내는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를 잘 봐라. 그래서 뭘 구하는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자, 어느 대학교 교양 수업의 평가 점수입니다. 평가 점수. 자, 얘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정규분포. 자, 평균이 40점, 표준편차 5점인데 근데 만약에 그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은 A학점을 받는데. A학점. 그럼 A학점을 받으려면은 점수가 최소 몇 점이어야 되는가? 커트라인 점수 물어보는 거야. 커트라인 점수.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지금 저 평가 점수를 내가 뭐 확률 변수 X로 잡아놓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거 구하는 거거든, 얘들아. 잘 봐봐. 그 여기 지금 이제 가운데 평균이 40인데 우리는 그 A학점을 받으려면은 최소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이 A학점이래. 그러면 우리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위 8%라는 거는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야? 낮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그 커트라인 점수를 A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0.08의 넓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적으로 여기 몇이 돼야 되는 거야? 40에서 A까지는 0.42로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니? 0.42로?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정규분포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정규분포랑 정규분포는 표준정규분포 가운데 0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딱 집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넓이가 0.0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이제 0.42가 나오도록 하는 자, 이 점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Z값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거지. 0.42가 나오게 하는 확률 1.4라고 주어져 있죠. 즉 Z점수가 1.4일 때에 대응이 되는 평가 점수가 몇 점일까? 이거 확률 변수 Z에 대한 거고 이건 X에 대한 건데 확률 변수 Z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이거 이제 쓰지 말아봐.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점수가 A일 때를 커트라인 점수로 놨잖아. 그러니까 이 Z 점수가 이제 1.4가 되기 위한 그 확률 변수 X의 값 A 구하는 거야. 요렇게 쓰시기 바라고. 요렇게 이제. 즉 이거를 만족하는 A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5 곱하면 7이니까 A가 47이야. 47점 이상이면은 A 학점 받겠다 이 얘기야. 47점 이상이면은. 근데 요게 그런 게 있거든. 뭐가 있냐면 웬만하면 다 판단되는데 이게 그 수치가 높아야 좋은 게 있고 낮아야 좋은 게 있어. 대부분은 높은 게 좋은데 근데 낮아야 좋은 경우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높아야 좋은 경우에 또 다른 예시 그 오래 달리기 이런 거 있지. 오래 달리기. 뭐 오래 달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달린 시간이 길수록 더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 반대로
수치가 작아야 좋은 게 뭐냐면 50m 달리기 이런 거 있지. 이건 시간이 짧아야 좋은 거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제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거는 가장 잘한 몇 프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수치가 높아야 좋은 건지 낮아야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관계. 자, 이 관계인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때 이산확률 변수, 서로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 따질 때 이항분포를 배웠죠. 이항분포는 이제 n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나는 것에 대한 횟수를 따지는 거였어, 횟수. 이산적인 개념이었어. 근데 걔랑 정규분포가 무슨 관계가 있나 봐. 관계를 보겠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n번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한 이항분포 n, 6분의 1이라는 그러한 분포를 따르게 될 거야. 근데 이때 n이 11대, 31대, 51대에 해당이 되는 그 확률 값들을 좀 계산을 좀 해놨는데 노란색을 먼저 보시면 노란색은 이제 10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그 확률들을 이렇게 이 X축, Y축에 표시를 한 건데 생각해봐야 되나? 10번 던지면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평균적으로는 그 10 곱하기 6분의 1, 3분의 5인데 한 1. 얼마 번만큼 1이 나오겠지.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지? 그렇게 나올 건데 근데 꼭 한 번 나오리란 보장 없고 운이 좋으면은 10번 던져서 10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지.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거겠지? 그럼 그날 바로 로또 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건데 그 확률들을 다 계산해놨어. 그러니까 10번 던졌을 때 그 1이 빵번 나올 확률 여기 대충 보니까 0.16 되는 것 같아. 10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나올 확률 0.33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걸 보니까 이제. 자, 그렇게 그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확률을 다 여기다가 표시해놨는데 이제 시행 횟수를 좀 늘려볼 거야. 10번에서 30번, 50번으로 늘릴 거야 이제. 늘리면 노란색의 그래프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의 그래프에서 파란색의 그래프로 이게 좀 변해요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모양을 볼래?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 정규분포 모양이랑 똑같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시행 횟수를 늘리면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다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뿐만 아니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 평균이 np죠. 이항분포의 평균. 그리고 이항분포의 분산이 npq죠. 이러한 분포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야. q는 1-p고요. 즉 이항분포 b n, p는 정규분포 np, npq로 이제 잡아놓을 수가 있어. np, npq. 근데 여기 조금 모호한 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충분히 크면 이제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은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일 때를 뜻한대. 보통 저럴 때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저렇게 정규분포처럼 이제 바꿔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데, 자, 현재 이 필수예제 12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 이항분포. 자, 저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면 np는 100 곱하기 5분의 1 해가지고 20이고요. 분산은 이제 여기서 20 곱하기 5분의 4로 놓으셔가지고 얘가 이제 16이 지금 나오게 되거든. 16이 나오게 돼. 자, 그래가지고 자, 요걸 토대로 이제 저 확률 한번 구해보자. x가 24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이제 24 이상일 확률. 자, 저거 구해볼 건데 그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일단 구해놓자. 4인데요. x가 24 이상일 확률. 자, 즉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이어야 정규 분포처럼 풀 수 있는 거야. np는 아까 평균이니까 이거는 지금 5 이상인 거 확인되고요. nq는 지금 p가 5분의 1이니까 q는 5분의 4인데 100 곱하기 5분의 4면 80이어서 얘도 5 이상이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처럼 풀어도 되겠구나 라는 얘기야. 정규 분포처럼 풀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따른다? 이제 20, 표준 편차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니, px가 이제 24 이상일 확률 있죠? 24 이상일 확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표준화를 해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표준화. 자, 이번엔 바로 해볼게. 얘들아, 이 부분은 항상 Z로 바뀌어, Z로 이제. 그리고 오른쪽, 이제 24에서 평균 빼주신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Z가 1 이상이야. Z가 1 이상. Z가 1 이상이 나오게 됐고요. 1 이상. 자, 그러면은 Z가 1 이상이니까 이거 바로 되니? 0부터 1까지가 3, 4, 1, 3이지. 그럼 1 이상은 몇이겠어? 0.5에서 얘 빼면 될 것 같아. 0.5에서. 자, 안 되면 한 번 더 그림 그래서 합시다. 여기가 이제 0인데 1 이상일 여기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저기 나와 있듯이 3, 4, 1, 3이다. 나머지 부분은 그 0.5에서 저 3, 4, 1, 3을 빼주는 거니까 계산 마저 해보시게 됐을 때 0.1587로 나오게 되겠죠. 0.1587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니 앞에서 NQ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NQ 받아들이세요 이제.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도구야 이게.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뭐 어떠한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100번 시행을 하는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5분의 1인 거. 무슨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100번 시행했을 때 5분의 1의 확률로 사건이 발생하면은 평균적으로 20번 정도 저 사건이 발생할 건데 우리는 24번 이상 발생할 확률을 구해주는 거잖아. 24번 이상. 그러면 원래는 이게 이항분포니까 24 이상일 확률은 24일 때, 25일 때, 26일 때 쭈르륵 해가지고 100번 일어났을 때 이 확률들을 싹 다 구해서 더해야 돼. 그러니까 당장 요거 하나만 뜯어봐도 px가 24일 확률은 100번 시도하는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4.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 5분의 1이 24제곱.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5분의 4가 76제곱.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이거를 p100까지 다 구해서 더해야 돼. 끔찍한 거야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정규분포로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얘도 약간 실생활 약간 응용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인데 얘도 보시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활용이야. 활용 이제. 활용인데 자, 얘 같은 경우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저렇게 나올 확률을. 자, 어떻게 구할까 한번 하고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 자, 일단은 확률 변수 x를 잡자. x 이제. 자, 앞면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 이항분포 100,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잡을 수가 있잖아. 2분의 1로. 여기서 평균을 일단 구해 봅시다. 평균 이제. 곱해주면 50이고요. 분산은 여기다가 q까지 곱하니까 q. 요거는 이제 25고요. 자, 표준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준배차는 얘가 이제 5가 될 것 같은데 5가. 근데 이제 NP, NQ 한번 따져보면 NP가 현재 아까 평균이랑 똑같으니 얘가 50이니까 5 이상이야. NQ도 마찬가지로 이제 50이어가지고요. 얘도 5 이상이 보장이 되니까 이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처럼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푸는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거 만족할 거야. 사실 이거 신경 안 써도 다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설계해놨어.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 이제 한두 개 이상한 거 나오긴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직접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거 있지. px는 24 해야 돼. 근데 물론 계산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게 나올 거야 이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게 45번, 65번 사이.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는 정규분포 50,5의 제곱이라는 분포를 따르게 될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 요거를 좀 이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표준화 들어갑시다. 바로 할게.
50 빼면 마이너스 5지. 그러면은 5 나눠주면 마이너스 1. 가운데는 무조건 Z로 바뀌고 50 빼면 15니까 15를 5로 나눠가지고 3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니까 요 확률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요 확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제 구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맞니? 요거 이제 3413 4987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네. 0.3413 여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4987이니까 더해주시면 몇이 나옵니까 이거? 0.84 딱 떨어지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여기다 쓰자. 0.8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고